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너구리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론을 벗어나서 t-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샘플 t-테스트라고 t-테스트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샘플, 오늘 할 원샘플이랑 이제 인디펜던트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 인디펜던트인데 인디펜던트 맞나? 뭔가 이상한데? 이건가요? 어쨌든 인디펜던트인데 이게 이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페어드 t-테스트라고 좀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 t-테스트인데요. 일단 오늘은 원샘플 t-테스트, 오늘 영상은 원샘플 t-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원샘플 t-테스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스튜던트 t-테스트를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샘플 t-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립가설하고 기무가설 확인해 볼 텐데 이쪽 영어긴 한데요. 요게 지금 기무가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보시면 모집단의 평균은 어떤 특정 값 유제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어볼게요. 모집단의 평균은 뮤제로 뮤라고 쓰겠습니다. 뮤와 같다. 그럼 대립가설은 요거랑 반대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뮤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뮤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석을 하려면 그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석을 하려면 그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것이 가정인데요. 앞으로 뭐 그냥 가정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 요 부분을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정규성 과정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일단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정은 영어로 이제 assumption인데 이쪽으로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면 요 밑에는 t-테스트인데 두 개의 샘플을 뭐 비교한 t-테스트에서 필요한 가정은 요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할 거는 원 샘플이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x바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쨌든 뭐 this assumption is met 뭐라 되는데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뭐 일단 써있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저거를 해석을 하는 게 제 영상 컨텐츠는 아니니까요. 정규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저 뜻이. 정규성 과정이 정규성 과정 많이 들어보실 텐데 통계 분석하시면은 조금 풀어서 써보면 데이터가 정규성을 따른다 라는 뜻인데 또 여기 무슨 말이냐면 데이, 음, 데이터가 정규분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 형태다 라는 건데요. 분포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니면 분포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말을 지금 뭐 바로는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형태인지 약간 느낌이 오실 텐데 정규분포 형태다라는 말은 어떤 종 모양 형태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평균이 뭐 그렇다, 뭐 분선이 뭐다 이런 얘기는 안 있으니까 어떤 정규분포 형태라는 거는 어떤 이런 종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 그냥 약간의 비약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정규성 과정이고요. 그러면 요까지만 했으면 지금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 이제 가정까지 확인을 다 했고요. 그럼 예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시 상황을 제가 짜왔는데 일단 t-테스트를 사용할 상황을 짜왔으니까 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뭐 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초일 평균키가 나 때는 150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아닌 것 같아. 너무 크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x라는 것이 이제 그 초등학생 1학년들의 키인 거죠. 지금 보시면 20개의
이 정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는 어떻게 보면은 초일 20명을 뽑아서 지금 키를 재서 이제 키를 측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는 뭐 더 많을 거고요. 이 사람 수가 더 많을 거고, 뭐 키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변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일단 예시니까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띄고 있고, 지금 그런 게 필요 없고요. 모집단은 초1인 거고, n은 이제 표본의 개수는 20개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초1이라는 집단의 키를 비교해야 되는데, 초1이라는 키를 이제 150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키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1을 대표하는 값 하나를 정해서 그 값을 검정을 하자라는 게 이제 약간의 뭐 그런 아이디어인 건데요. 이 검정을 하는 지금 느낌을 다 아시다시피 여기 평균 키라는 말도 있고 대표값을 하면은 뭐 대표값의 대표라고 해야 되나? 대표값은 보통 평균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초일 평균 키를 가지고 검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t-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t-테스트는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검정한다. 검정이란 말은 평균 검정이란 거죠. 평균에 대한 검정. 근데 저희가 이런 예시 상황에서 봤을 때, 아, 우리는 지금 평균 가지고 검정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t-테스트를 쓰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앞으로 많은 그런 분석 기법을 보시면은 지금 내 목적과 적절한 분석 기법을 뽑으려면은 이런 단순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T테스트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T테스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과 유의수준 이 세 가지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규모가설은 저희 목적이 지금 150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규모가설은 초일, 요즘, 초일, 평균, 키는 150이다. 요즘, 초일, 평균, 키는 150이 아니다. 이렇게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정해질 거고요. 유의수준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써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0.05로 통일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제가 일단 데이터를 아까 전에 보셨던 데이터를 이렇게 읽으면 키고 키의 정보가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실제로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뭐 평균 값도 보실 거고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평균 값도 보실 거고요. 뭐 플랫도 찍어 보시겠죠. 플랫도 이렇게 찍어 보실 거예요. 뭐 그리고 우리는 150을 하는 거니까 150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150으로 옆에 줄 거가지고, 아, 지금 보니까 좀 150 위쪽으로 값이 많네. 아, 평균도 150 넘었네. 아,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아이디어라든지 실제 분석이라면 이런 것도 다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T테스트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성 검정을 이번에 해야겠죠, 이제? 아까 전에 뭐 정규성 가정이 있었으니까 이 데이터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저 데이터가 저 20개의 표본이 정규성을 만족시키는가,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규성 검정에는 써놨는데 몇 가지 검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샤피로 윌크스 테스트를 할 거고요. 보시면 테스트가 검정이잖아요. 제가 써놨는데 검정이니까 얘도 그게 있어요. 얘도 규모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규모가설은 표본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정규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p-밸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0.05보다 커야 될 거예요. 지금은
보다 커야 된다. 지금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P밸류가 0.05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항상 좀 확인을 하고 하시면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저희가 뭐 P밸류가 0.0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 0.05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귀무가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샤피로일크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뭐 샤피로일크스 노멀리티 테스트가 있고, 뭐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쓴 거고, 뭐 LW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좀 정제해서 통일시켜 놓은 게 P밸류인 거거든요. 테스트마다 이런 여러 가지 값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값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해 놓은 거니까요. 그럼 지금 P밸류가 보시면 P밸류는 저 0.4397이 나왔는데 얘는 0.05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 과정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T테스트 사용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한번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T테스트를 쓰면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T테스트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거는 좀 R코드에 관한 부분인데요. R코드에 관한 부분은 T테스트는 살짝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다가는 제가 사용할 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뮤에다가는 아까 전에 여기 평균이 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뮤는 저 뮤에 대한 값입니다. 저희는 지금 150에 대해서 할 거니까 150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좀 전체적인 팁인데요. RStudi오를 쓰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팁인데요.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은 사용되는 옵션들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Y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투샘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해줘야 되니까 두 개를 넣어줘야 돼서 X랑 Y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X인 거고, X 자리인 거고, 여기다가 Y를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다른 표본을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넣어놓은 키의 데이터랑 뭐 혹시나 넣어주게 된다면 그 데이터의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투샘플 T테스트가 될 거고요. 저희는 하지만 원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한 개만 넣게 될 거고, 그리고 얼터네이티브는 이제 그 양측 검정을 할 건지 단측 검정을 할 건지인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양측 검정, 단측 검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양측 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리고 뭐 페어드도 아까 전에 제가 뭐 T테스트 종류가 페어드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 대한 또 그때 쓰는 용어인 거고요. 뭐 바 이쿼도 지금 원샘플에서는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뮤는 150을 주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결과창이 바로 뜨죠. 원샘플 T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는 이 데이터 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통계량, 아까 전에 W가 나왔고 지금 T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뭐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볼 거는 이 P밸류다. P밸류가 지금 뭐죠? P밸류가 0.001169, 0.05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러면 저 뭐냐, 귀무가설은 기각 하게 되고, 대립가설은 어떻게?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말은 뭐죠? 대립가설 채택한다는 말은 요즘 초일 평균 키는 15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및 해석인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평균이 156.1165이고 저희가 귀무가설이 150에 대한 검정이었는데, 대립가설이 지금 채택된 거잖아요. 요즘 초일 평균키는 150이 아니다. 그러면은 156이니까 150보다 큰 쪽이 있어서 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초일의 평균키는 150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은 T테스트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부록인데 요거는 R을 처음 쓰다 보니까 R을 이제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혹시나 R 처음 쓰시는 분들께서는 요 표현을 처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가져왔고요. 이 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돌려보면은 지금 여기도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가 뭐냐면 지수 표현입니다. 10에 대한 지수 표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대부분 눈치채시겠지만 지금 얘가 10의 1승, 2승, 3승, 4승, 5승이거든요. 10의 5제곱을 지금 1, 2 플러스 5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지수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아실 텐데 얘는 지금 분수 형태로 뒤집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1, 2,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1을 이제 10의 5승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럼 지금 뭐죠? 얘는 2.2를 10의 16승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0의 16승이면 0이 엄청 많겠죠. 0이 엄청 많을 건데 뭐 이런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는 대충 봐도 0.05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그럼 얘 기준은 뭐냐? 얘는 무조건 뭐 p-value가 이렇게 낮다는 거는 뭐 무조건 규모가 기각이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검정하시면은 이런 결과를 생각보다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E에 대한 이런 치수 표현에 대해서 살짝 부록으로 말씀드렸고요. T테스트는 원샘플 T테스트 이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샘플 T테스트 말씀드렸고요. R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제 SPSS랑 SES로 하는 거는 블로그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5일인데요. 가능하면은 이번 주 주말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뭐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힘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상격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